올해 62% 떨어진 테슬라. 그래도 인내 필요하다. 올 들어 테슬라 주가가 62% 가까이 떨어지는 등 고전하고 있다.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호조의 미국 대표 기술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홀로 하락 마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도한 우려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한이 NH투자증권연구원은 트위터 인수 자금 440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과 11월 대규모 지분을 매각한 이후 또 다시 대량 매도한 것이 이번 주 주가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테슬라 주가는 9.19% 하락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보유 주식 약 2,200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매각 주식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다. 머스크 CEO는 올해에만 9,420만 주를 매각했다. 매각 평균 단가는 243.5달러로 추정된다. 머스크 CEO의 지분율은 13.4%로 하락했으며 지분 매각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한 연구원은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트위터 인수에 따른 CEO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사업 영역이 확장함에 따라 중장기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게 한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부정적 뉴스 플로우와 단기 실적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투자 시각을 유지한다며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테슬라가 전기차 메이커 중 가장 탁월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단기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 리더십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도 했다. 한 연구원은 향후 자율주행 고도화와 구독 서비스, 로봇 생산 등으로의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장기 기업 가치 성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2023년은 대형 전기 트럭 시장 대화 원년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만큼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무너지는 약속들, 리비안 벤츠와 개발 파트너십 전면 중단된 이유. 제2의 테슬라라는 호평을 한때 받은 미국 전기 트럭 제조사인 리비안 자동차가 결국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협력 개발 로드맵을 전면 백지화했다. 양사가 손잡고 신개념 전기벤을 만들겠다고 공표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상 서로 다른 꿈을 그렸기 때문이다. 리비안은 지난 9월 합작 제조회사 신설 계획이라는 벤츠의 폴란드 공장에서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없던 일로 매듭을 지었다. 이를 두고 RJ 스캐린지 리비안 최고 경영자는 13일 성명을 내고 벤츠와의 논의를 중단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의 상업 및 소비자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리비안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리비안이 자본시장 긴축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현금 유동성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선 사실상 벤츠가 리비안의 손길을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협업으로 신개념 전기차를 양산하기보다는 벤츠 스스로 특화된 EV를 생산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 리비안 매출과 주식도 부담이라는 평가다. 실제 리비안은 올 들어 1에서 3분기 50억 달러 누적 순손실을 받고 주가는 폭락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뉴욕 증시 상장 직후 포드의 시가총액까지 한때 추월했던 고공 주가와 비교하면 최고점 대비 무려 84%까지 급락했다. 한편 벤츠는 특화 상품성 우위 전기차 생산을 위한 폴란드 신공장 건설 계획을 내년 단독 추진한다. 거인들과 싸움 준비하는 루시드, 중국에서 인재 채용 시작.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에서 인재를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루시드는 상하이에서 12개 포지션의 인재를 구한다는 포스팅을 했으며 다양한 포지션으로 유추해 볼 때 가까운 미래에 루시드가 테슬라처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중국으로 차량을 수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루시드는 중국 대도시 지역의 고객 수요 확인 및 관련 인사이트 수집과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제품 관리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의 충전 인프라를 파악할 적임자가 필요하며
중국의 주거용 충전을 위한 시장 진출 전략을 정의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하이에서 공급망을 관리할 직원도 모집하고 있다. 현장에 담당자가 있으면 공급업체와의 소식 및 소통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아마 공공정책 담당자일 것이다. 이 업무는 중국의 글로벌 공공정책 및 MD, 마케팅, 세일즈, 세금, 공급망 및 제품팀과 협력해 루시드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정치와 규제 전략을 실행하는 국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주요 연락 담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전기차와 같은 특정 분야의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 경쟁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루시드는 테슬라를 비롯한 기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 샤오펑, 니오 등 여러 거인들과의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상하이 버전의 모델 Y를 포함해 시장 공략을 위한 저렴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루시드가 유럽 시장에 수출 예정인 모델 중 가장 저렴한 루시드 에어 퓨어는 10만 유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바이두,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영국 될 것. 중국 인공지능 전문회사인 바이두가 베이징, 충칭, 상하이 등 중국 1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승차 공유 플랫폼을 운영, 중국이 2023년 세계 최대의 자율주행 서비스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보택시의 상용화를 통해서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바이두의 발표를 인용 바이두가 지난 8월부터 충칭시와 우한시에서 수백 평방킬로미터를 운영지역으로 설정해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에는 운영 도시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바이두가 운영하는 승차 공유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실제로 운전자 없는 레벨 4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인지와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가 어느 수준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바이두는 완전 상용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그 데이터를 공개했지만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조차 대외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측이 제시한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바이두는 외국에서는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사는 온전히 바이두의 발표에만 근거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바이두는 자율주행과 관련 자율주행 인식을 위해 구축된 AI 모델, 고화질 자율주행 지도, 폐쇄 루프 자율주행 데이터 시스템, 자율주행 차량용 AI 칩에 종단간 적응 성공 등 새로운 개발 실적을 잇따라 공개했다. 현재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호송 플랫폼 아폴로고는 중국 내 10여 개 도시를 커버하고 있다. 아폴로고는 2022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한 47만 4천 회 이상의 탑승을 기록했으며 지난 분기 대비로는 65% 증가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아폴로고는 베이징과 상하이와 같은 1차 서비스 도시에서 하루 평균 15대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3분기 말까지 아폴로고가 일반인에게 제공한 누적 대수는 140만 대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주장한다. 바이두는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글로벌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바이두는 보도자료에서 자율주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업계 최초로 수천 개의 주변 물체를 인식하도록 사전 훈련된 시각 언어 모델 AI 빅모델을 발표했다. 이 모델은 자율주행차가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특수 차량은 물론 잘 보이지 않는 물체나 차량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바이두는 폐쇄 루프 데이터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활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빅 AI 모델 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효율 데이터 마이닝과 자동 라벨링을 달성한다고 밝혔다. 바이두는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술 수준은 시각 인식 체계, 기술 아키텍처, 지도 통합, 데이터 상호 연결 및 인프라 공유 측면에서 레벨 4 수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바이두가 발표하고 중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 궤도에 올라섰음을 말해준다.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져도 실제 환경에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보완점을 개선하는 중국의 관행으로 볼 때 바이두의 10개 도시에서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은 주목되는 움직임임은 분명하다. 다만 모든 자율주행 기술 개발 회사들이 겪고 있는 안전성 이슈는 바이두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추정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 누적 생산 30만 대 돌파. 중국 전기차 브랜드 니오가 2018년 회사의 첫 모델인 ES8을 선보인 이후 30만 대 생산을 넘어섰다. 니오는 중국판 테슬라라 불리는 전기차 업체로 현재 계속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다. 최근 월간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네트워크도 확장해 유럽 다수의 국가에 진출했으며 10월부터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에서 ET7을 출시했다. 니오의 20만 번째 차량은 지난 4월 26일 생산됐으며 이후 10만 대를 추가하는 데는 8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니오는 11월 말까지 누적 27만 3,741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30만 번째 모델은 니오의 두 번째 어드밴스드 매뉴팩처링 베이스 네오파크에서 생산되는 블루 니오 ET5 중형 세단이었다. 또한 니오의 나머지 5개 모델인 ES8 플래그십 SUV, ES6 올라운드 SUV, 쿠페 SUV EC6, 플래그십 세단 ET7, 중형 SUV ES7은 허페이의 JAC 니오의 어드밴스드 매뉴팩처링 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다. 총 6개 전기차 모델이 이미 시장 안착에 성공한 가운데 니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년 상반기 5개의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T7, ES7, ET5 등 최신형 3개 모델은 올해 선보인 NT 2.0 플랫폼에서 생산되며 ES8, ES6, EC6은 기존의 NT 1.0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2025년까지 니오는 전 세계 25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판매를 목표로 한다. 전기차는 물론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교환 센터까지의 네트워크 확장을 계획 중이다. 12월 현재 니오는 395개의 니오 하우스, 니오 스페이스를 운영 중이며 1263개의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 12,785개의 충전기, 99만 8천 개 이상의 충전 플랫폼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니오는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을 포함한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유럽에서 운영 중이며 이 스테이션의 배터리는 헝가리의 새로 완성한 니오 파워 유럽 공장에서 생산된다.